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신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와 밀접한 주제, 바로 개인정보 보호와 유출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유심으로 휴대폰 번호와 인증번호, 금융 OTP 서비스 등이 유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개인정보 유출이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이메일, 주소, 심지어는 얼굴 사진이나 목소리, 녹음 파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견해나 건강, 사상이나 신념처럼 민감한 정보는 민감정보로 따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번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례의 경우 그 유출 규모와 유출된 정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파급력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K텔레콤, 국회, 정부의 향후 조치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피해는 바로 금융사기일 듯 합니다. 대출을 받거나 통장 개설에 정보를 악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노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자신의 의료 기록이나 범죄 경력 정보 등이 유출된다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도 통신사 고객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에 따른 금전적 손해 발생 가능성도 심리적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를 관리,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에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증명하지 못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증은 분명하게 있지만 증거를 상대방 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의뢰소송, 공익소송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개인정보 사례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서는 이러한 입증 책임을 전환하여 피고인 사업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고, 고객이 납부하는 요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더욱 엄격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책임은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계약상 의무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로 입증책임 전환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입니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고, 접수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피해 내용을 신고받고 있습니다. 상담, 행정지도, 행정조사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본인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 실생활에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실 듯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팸, 문자, 이메일 링크, 클릭 등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들어 보이스피싱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익 광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사후 피해를 방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해킹을 시도한 사람, 기관을 찾아서 처벌하면 천만다행이겠지만 해커를 잡기는 사실 하늘의 별 따기일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혹시 개인정보를 유출한 해커를 잡았다는 뉴스를 본 사실이 있으실까요? 만약 혹여나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팔려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한 다음일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엄격한 적용입니다. 이번 기회에 더욱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차원이 아닙니다.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 그 기업이 망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 한 명당 3,200만 원 손해배상을 해주었다는 뉴스도 보았는데요. 이를 이번 SK텔레콤 사례로 환산해 보면 그 손해배상액은 정말로 천문학적인 수치일 것입니다. 회사가 망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큰 금액을 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다른 위사 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과 기업의 신속하고도 분명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냄비가 아니라 뚝배기와 가마솥을 사용했던 민족입니다. 냄비근성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만 써야 하겠습니다. 뚝배기, 가마솥같이 오래도록 확실하게 조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와 유출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리 예방하고 올바르게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안녕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